금리가 낮아져야지 수출이 늘어난다. 터키는 내년에 틀림없이 된다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잘못하면 세금을 내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요즘 해외 토픽 내지는 경제란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나라가 있죠. 터키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제국가라고 하는 대통령 에르도안과 함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에르도안 대통령 좀 약간 옛날 트럼프 대통령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철권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임명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넉 달 만에 자르고, 그 다음에 후임 총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금리 낮춰라 뭐 자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경제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아져야지 터키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황당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 열심히 올리기 바쁠 때 4번이나 낮췄어요. 금년 3월 초에 총재 자르기 전에 17.5%인가 했던 것이 지금 12.5로 지금 5%포인트나 떨어졌는데, 그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지금 터키에 한 달에 20%씩 오른다고 그러던가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리라라는 이름을 가진 터키의 돈 가치가 금년 들어 50% 이상 평가 절하가 돼가지고 터키 수입 물가가 확 오르고 수입할 수 있는 걸 수입하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 터키 경제가 지금 엉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부작용, 터키 사람들만 고생하면 좋은데 다른 나라까지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터키가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헤이즐넛 맛있잖아요. 그걸 원료로 하는 이탈리아의 또 유명한 잼, 악마의 잼이라고 하는 뭐였죠? 누텔라가 내년에 공급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잼이 좀 더 많이 팔릴까요? 헤이즐넛 공급량이 확 줄어드니까 그 대체제인 우리나라의 땅콩, 덩달아 좀 덕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라화의 폭락에 따라서 다른 나라 경제까지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하는데, 지난 8월에 터키 중앙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달러를 주고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화, 그리고 터키가 갖고 있는 리라화를 맞교환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풀어준다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사실 진정한 수합이죠. 수합이라는 뜻 자체가 트레이드랑 다르지 않습니까? 트레이드는 상거래를 통해서 사고 판다는 건데, 수합은 그냥 맞바꾼다는 뜻이니까 그야말로 물건 덩어리 맞바꾼 것처럼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하는 조치인데, 그게 그 당시에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터키 리라화가 똥값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손해본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기 때문에 만기가 됐을 때 서로 돌려받는데 문제만 없으면 그 중간에 환율이 어떻게 바뀌었던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수합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손해다 하는 이야기는 말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폭망해서 만기가 됐을 때 한국은행에다가 원래 빌려갔던 원화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100년 전에. 어디서? 한반도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먹은 다음에 조선은행을 세웠잖아요. 조선은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음 목적지는 만주거든요. 단취루이라는 장군이 다스리고 있던 그 만주의 요지 노른자위가 있었어요. 단취루이 정권을 친일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 돈을 제공한다. 그 대신에 만주가 갖고 있는 식량, 철, 구리, 밀, 여러 가지 석탄 이런 것들 이권을 일본이 다 뺏어온다.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조선은행, 너 만주은행하고 통화수합 맺어. 이게 만주 경제가 우장창 망가지면서 돈을 못 받아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일본 본토의 데라우치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터키가 그렇게 될 것까지는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중앙은행끼리 폼 잡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통화 수합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의 리스크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원래 외국하고 조약을 맺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지 않습니까? 통화수합이라는 게.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든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을 돕고 난 다음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미국 국민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을 돕기 위해서 통화수합을 맺으면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겠는데 사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 도드-프랭크 법입니다. 우리가 도드-프랭크 법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중앙은행의 그 통화수합을 통제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볼 때는 한-터키 통화수합에도 약간의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중앙은행의 통화수합은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에서 생기는 물가 불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은행은 그러면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처럼 통화수합 맺을 때도 의회의 통제를 받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전 세계 어디도 안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뭐 여러 개의 통화수합 계약을 맺고 있는데 어디까지 한국은행이 자율성을 갖고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정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중앙은행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터키의 난리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터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아무튼 땅콩은 좀 내년에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땅콩 투자 많이 하세요. 맞아요. 한국은행은 지금 주주가 민간이 하나도 없고 자본금 자체가 없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인 것만은 맞아요. 근데 국가기관이라면 국가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인데 중앙은행이니까 아예 정부는 아니라서 법인의 형태로 살짝 빼놓고 여기는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돼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럼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사우디나 홍콩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국가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내각 이렇게 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처럼요.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은 공산당의 한 국입니다. 법률적으로. 정책은 공산당에서 결정을 하고 중국인민은행은 집행만 하거든요. 미국은 이도 저도 아닌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고 사우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는 센트럴 뱅크라고 부르지 않고 머니터리 오소리티, 통화청이라고 부르고 아예 국가기관으로 만들면서 거기는 철저하게 국가 수반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지키느냐 그거는 뭐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저 같은 사람한테만 관심 있는 사항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잘못하면 세금을 내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아직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통화수합이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미국하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는다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도 연장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드-프랭크법에 의해서 연준이 또 의회에 가가지고 왜 한국을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러다 저러다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연준이 될 핑계가 없잖아요. 한국이 위기가 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 외교력의 실패인 것도 아니고 뭐 한국 경제가 더 불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대통령 한마디에 환율이 다시 평가 절상이 돼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는 터키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건데 오래 가겠어요? 언발에 오줌 누는 거지.